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4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곧 입당하겠다. 이런 건 거의 기정사실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선 출마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렇게 대선 주자가 된 데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가지고 여권끼리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의원입니다. 박용진 의원도 대선 출마를 선언했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박용진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쓴소리를 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물론 지지율은 현재 뜨지는 않고 있죠. 근데 2일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맨 처음에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총장으로 추천한 분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 아니었나?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우려된다, 반대한다고 하는 의사를 전달했던 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런데 왜 추천을 강행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서 이분은 왜 이런 부정확한 말을 하실까?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자 박용진 의원이 3일날 또 반박을 했습니다. 책은 읽어보도록 하겠으나 민정수석이 추천, 임명, 검증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가 궁금한 것이다. 책의 내용이 검증 과정에서의 본인 실수나 이런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들었다. 회고록에 반성이 있는지 저도 확인해 보겠다. 그러니까 또다시 조국 전 장관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양복 안에 백넘버 2번 옷을 입고 있지 않았던가. 윤석열이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양복 상의를 벗으니까 뒤에 백넘버가 2번이 이렇게 달려있는 그림을 아마 그 만평을 누가 올린 모양인데 그 만평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장 때부터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을 위해서 일했다. 야당 대선 후보를 염두에 두고 일했다. 정치검사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올렸는데 자 그러면 정말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주자가 된데 기여가 별로 없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2019년 6월에 이제 지명이 돼서 7월 25일에 취임을 했죠. 그게 2019년입니다. 그전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됐고요. 중앙지검장은 원래 고검장급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지검장급으로 한 단계 낮춰놓고 그 다음에 검사장 승진이 안 된 윤석열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켜서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겁니다. 이 자체도 저는 인사권 남용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인사권 남용이다. 이건 아마 이제 내년에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고 난 이후에 뭔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직급을 낮춰놓고 그 사람은 완전히 이건 맞춤형입니다. 이런 게 인사농단이지 별게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원래부터 눈여겨봤던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보이고 근데 거기에 이제 현장 기자들은 추천한 사람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2016년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대구고검의 검사로 있던 윤석열 검사를 찾아가서 총선에 출마해라. 정치를 해라. 이렇게 권유했다는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도 인정한 바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거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양정철 전 원장과 윤석열 검사가 계속해서 교유를 했는지 이 부분은 현재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천거하고 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천거하는데 양정철 전 원장이 개입했다? 글쎄요. 저는 그 부분은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양정철 전 원장은 이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외국으로 갔었죠. 그때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의 연이 상당히 끊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7월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지 2년이 넘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이미 연이 한참 끊겨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 청와대에다가 윤석열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을 총장으로 해달라 그렇게 천거했을 것 같지 않다. 이건 저의 추정입니다. 그렇게 했을 것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천거한 사람이 따로 있거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낙점했거나 이런 저는
훨씬 더 많은 무게중심을 두고 있고, 실제 제가 취재한 바로는 2019년 그 6월, 7월 이 즈음에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할 때 사실은 그 청와대하고 조율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검찰총장 후보자가 후보 추천위원회가 그 청와대 추천하려고 했을 때는 지금 검찰총장이 된 사람 김호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야, 그 윤석열 지검장을 해라 이런 식으로 청와대 쪽에서 역으로 내려왔다. 근데 이거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이 김호수 총장은 20기입니다. 사법연수원 20기.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은 23기입니다. 3기수가 차이 나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먼저 문무일 검찰총장은 18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18기에서 23기로 간다고 하면 5기수나 건너뛰는 게 됩니다. 이거는 검찰의 조직 안정성이나 이런 걸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랬으니까 제가 보건 때는 아마 원래니까 후보군에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근데 청와대에서 거꾸로 내려와서 후보로 올라가서 임명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제가 취재한 거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조국이 추천했다 뭐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양정철이 추천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근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면 자, 오늘날의 윤석열 대선 주자 이것이 조국의 문제냐 박용진 의원이 지적한 바로 그 대목도 저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조국 전 법무장관은 그 자기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그 반대가 굉장히 많았는데 뭐 당의 법사위원 그다음에 이제 뭐 법조계 뭐 이런 데에서 반대가 많았다.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반대가 많았다. 그 반대의 요지는 이 사람이 결국 검찰주의자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야심이 있다. 뭐 이런 것이 반대의 요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제가 그 당시의 기사를 찾아보면 당시에 정치적 야심 부분은 기사화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무슨 얘기냐? 정치적 야심이 있다면 임명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이게 누구 편인지 모르겠다는 건데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때는 확실하게 우리 편이다. 우리 편이 돼서 일을 열심히 잘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대가 없으면 그 사람을 왜 검찰총장으로 임명했겠습니까? 아니 야당을 위에서 뛸지도 모르는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사람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정치적 야심 부분은 당시 기사 찾아보시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없고 다만 검찰주의자라는 그 우려는 있었습니다. 그건 기사로도 나와 있습니다. 검찰주의자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곧 조직에는 충성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사람이나 조직, 사람과 조직이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가? 청와대에 현재 청와대를 향해서 충성을 하면 그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충성하는 것과 무슨 큰 차이가 있는? 아무 차이가 없죠. 그런 점에서 제가 이 그 말의 뜻을 굉장히 비판한 적이 있는데 저는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조직에만 충성한다? 어떻게 조직에만 충성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청와대를 위해서, 청와대를 지키기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곧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약간은 그거는 말장난으로 보이고요. 제가 보건대는 그때 정치적 야심은 없는 것. 정치적 야심이 설령 있었다고 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날과 같은 대선 주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선 주자로 만든 거는 그러면 누구의 책임이냐? 첫 번째, 조국의 책임, 박용진 의원이 얘기했듯이 조국의 책임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당시에 검증을 제대로 못한 것이죠. 검찰주의자라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일종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주의자의 이면은 죽은 권력이든 살아있는 권력이든 수사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이 사람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보고도 했겠죠. 이 사람은 검찰주의자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틀림없이 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낙점을 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수사권을, 검찰권을 행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건 그럼 빈말이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만약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을 때, 그러니까 조국 법무장관 시절에 조국 법무장관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해라.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한테 그렇게 지시를, 검찰총장한테 못하니까 법무부 장관 또 뭐 직접 피의자니까 못하고, 그러면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민정수석을 통해서는 엄정하게 하라. 나는 여기에 개입하지 않겠다. 라고 했다면, 그리고 실제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방해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주자가 됐을까요? 당연히 안 됐죠. 그 다음에 2020년 1월 달에 추미애라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팀을 다 해체하는 이른바 학살 인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들 그 입에서 대선 주자로 부각이 됐을까요? 안 됐죠. 잘 찾아보시면 작년 1월 달에 한국갤럽과 또는 세계일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초로 1%가 나왔습니다. 그게 처음입니다. 한국갤럽은 응답자들이 스스로 답변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름을 안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응답자들이 그냥 답변을 합니다. 거기에서 처음으로 1%가 나왔었다. 그게 언제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팀을 해체하는 인사를 했을 때 윤석열이 거기에 저항을 했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계속해서 뭐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압하면서 수사지휘권, 뭐 업무 배제, 그 다음에 12월 달에 직무정지, 징계 이렇게 가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12달 만에 12%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자, 그러면 오늘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주자로 등극하게 된 1등 공신이 누굽니까? 추미애 장관입니다. 그런데 왜 조국의 책임을 얘기하느냐? 조국의 책임은 검증할 때 조금 미흡했던 부분, 뭐 이런 정도의 책임이지 실질적인 책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있다. 이거는 뭐 너무나 명확한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 후보 3% 나왔습니다. 차기 대통령, 차기 정치 지도자로. 이게 왜냐면 차기 대통령 후보로 누가 적합하다고 이 질문이 이게 아닙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입니다. 물론 그거를 대선 주자로 우리는 인식을 하지만 정치 지도자로 나올 수 있죠. 지금 36살입니다. 대통령은 40살부터 나올 수 있죠. 차기 정치 지도자는 꼭 대통령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준석이라는 이름을 3%나 얘기했다. 이건 바로 이준석 바람입니다. 그렇듯이 이건 이준석이 청년 이준석 바람이고, 만약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탄압을 받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대선 주자가 될 수 있었겠는가? 없었죠. 정치적 야심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있더라도 윤석열은 저 대선 주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을 대선 주자로 만든 책임은 지금 조국과 박용진 의원 사이 이런 논쟁이 무의미한 겁니다. 왜 그러냐? 오늘날 윤석열을 만든 가장 큰 책임이 추미애한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서 그걸 제동을 걸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다. 쓸데없는 사람들끼리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분명하게 아셔야 되겠다. 지금 뭐 자꾸 팩트하고 주장하고 혼동이 돼서요. 조국 전 장관이 뭐 그거 가지고 공연히 우기고 있는데 본인이 우길 바 아닙니다. 본인이 억울하죠. 조국 전 장관은. 나는 검증할 만큼 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큰 책임은 추미애 전 장관한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논쟁의 핵심이 무엇이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